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이재명 후보는 정치인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못살게 굴어서 친문 세력들에게 찍혔던 거, 그것보다 아마 훨씬 더 이재명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는 정치적 부담감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 터져가지고 관련된 사람이 구속이 되고 뇌물죄, 배임죄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가지고 지옥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번 마지막 경선을 계기로 다시 천당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죠. 최종 경선에서 승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라고 발표가 되자마자 누가 나섰던 겁니까? 이낙연 후보가 나서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진행했으면 이거는 선거 부정이다, 4.4.5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됐다, 드디어 내가 친문 세력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천당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친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이 들고 나타나면서 또다시 지옥으로 빠졌던 것이죠. 그랬던 이재명이 결국에는 이낙연 측에서 승복을 하면서 상황이 정리되고 다시 지금 천국에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천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지금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을 띠고 있는 지옥입니다. 이번에 이낙연 후보 측의 경선 불복은 꽤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낙연 후보 혼자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수십 명의 이낙연계, 친문계에 있는 의원들도 이낙연 의원에 동참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까 관심이 갔는데요. 결론적으로 민주당 당무위는 이낙연 측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낙연 후보는 승복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경선 승리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이낙연에게 우리 당의 자랑이다 이러면서 또 치켜 세워주고 있죠. 여기까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옥에 있던 이재명 후보가 드디어 천당으로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 야, 내가 그렇게 친문 세력으로부터 찍혀가지고 그렇게 공경을 당했었는데 드디어 친문 세력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구나, 내가 대통령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친문 세력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이 어떤 인물입니까? 반문의 대표 주자이자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괴롭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예요. 현재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걸 보더라도 이낙연 후보가 승복을 했다, 드디어 이제 친문 세력이 이재명을 인정을 했다, 이재명이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동권 세력, 대한민국의 NL 계열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재명이가 뭐 지지율이 조금 나오고 현재는 지금 뭐 당 1위다 라고 한들 친문 세력이 아닌 오히려 반문 세력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을 친문 세력이 지지한다,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운동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숨 걸고 진짜 싸웠던 사람들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뒤집어 버리겠다 그렇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저렇게 순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운동권 세력이자 동시에 친문 세력인 임종석 그리고 이인영, 이 두 사람의 입장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미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뭐였습니까? 반문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 친문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아무리 친문 세력이라고 한들, 아무리 운동권 세력이라고 한들 자신의 정권 자체를 야당한테 넘겨주는 거,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문의 대표주라고 하는 이재명을 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진행을 되는 과정을 보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친문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아꼈던 사람, 아무리 논란이 터지고 숱한 거짓말이 진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친문 세력들이 수호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 그게 누굽니까? 바로 조국 전 장관이죠. 거짓말을 뭐 한두 가지를 한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거짓말을 했다, 이런 지금 의혹이 있는 사람이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의혹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이미 진실로 밝혀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 친문 세력들이 그거를 수용하고 조국을 내치자 그렇게 반응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그거는 이 사람들의 관심 바뀌고 그냥 무조건 조국을 지지하고 무조건 그냥 조국을 수호하자, 이게 답니다. 궁금해지는 것이죠.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운동권 세력의 대표 주자라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NL 계열도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저렇게 저 사람들이 수호하고 자시고 난리를 치는 것이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지영 작가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었죠. 공지영 작가가 왜 조국을 지지한다라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임자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니다. 적의 지금 친문 세력들의 의식 구조인 거예요. 자신만의 세계관,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문재인 대통령에 투영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지금 친문 세력들의 모습인 거죠. 왜 조국을 저 사람들이 수호를 했어야 되는 겁니까? 조국이 무슨 말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임자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했다. 그게 다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중요한 인물이었던 조국이 현재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현재 지금 페이스북에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조국의 책을 사람들이 불태우고 있고 불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야당 사람들이 저렇게 화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누가 지금 주도적으로 저런 일을 저지르고 있냐? 자, 지금 보니까 마찬가지로 조국의 책을 찢어놓고 이런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내가 이 땡땡땡 응원하려고 서초동을 다녀왔냐? 이 땡땡땡 변호비 도움이 되라고 책 50권을 샀냐? 뭐 좋다고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방배동을 갔었던 것이냐? 본색이 드러나서 고맙다? 땡땡아. 그리고 뭐라고 나와있죠? 제명이 되니까 한 자리 줄까 해서 개입하고 싶어졌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낙연 후보의 승복으로 요 승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승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 때문에 분노가 지금 치밀어 올라가지고 조국,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조국의 책을 지금 막 불태우고 있고 찢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찢제명도 아닌데 어떻게 막 찢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조국이 어떻게 한 겁니까? 승복이라고 하는 말을 수용선언으로 바꾼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왜 제가 도대체 그 운동권 세력들이, 그 NL 세력들이 쉽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저 사람들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조국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자기들이 수호하려고 했던 조국이라고 할지라도 감히 친문 세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낙연에 대해 가지고 승복이라고 하는 표현 한 가지만 쓰더라도 기꺼이 저렇게 책을 찢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운동권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책을 찢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선 무효를 시켜야 된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죠. 아무리 이낙연 후보가 승복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친문 세력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운동권, NL기업, 그 지금 적통을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반문 세력의 대표라고 하는 이재명을 결코 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예요.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하게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죠. 대장동 사건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적임자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무슨만 논란이 됐든지 간에 끝까지 수호하고 지켰겠죠. 근데 이번 경우는 어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정을 안 한다?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바로 지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두 사람이 1대1로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낙연 지지층의 40%가 뭐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윤석열 지지하겠다. 이재명 지지할 바에는 윤석열 지지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는 야 이제 다 됐다. 다 끝났다. 그 숱한 내가 역경을 이겨내고 드디어 내가 천국 가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은 죄가 있는데 그렇게 쉽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는 천국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거는 그냥 천국을 가장한 지옥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